글로벌트 시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어제 폭등으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게 작용할 듯합니다. CPI 데이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었습니다만 관세에 대한 그림자 짙게 미국 증시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관세 유예 뉴스의 약발이 하루에 그쳤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부분 오늘도 투심을 짓눌렀는데요. 3대 지수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4.3%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 3.5%의 하락이었죠. 어제 워낙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은 자연스럽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의 이유가 됐던 재료입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대중 관세율이 우리가 125%로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145%다라는 CNBC의 보도가 들려온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지난 2월에 펜타닐 문제로 20%의 대중관세를 이미 물렸던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새로 부과된 125%의 상호관세에 그 20%를 더하면 총 145%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 부과되고 있던 평균 관세율이 22.1%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더하게 된다면 총 167%의 관세를 중국에 물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마저도 고정이 아니라 내일이면 또 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는 낙폭 축소에 도움이 됐던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We had very good inflation numbers today. Oil's down. We had a successful bond market, so I don't see anything unusual today.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We're resetting the table, and I'm sure that we'll be able to get along very wel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I look forward to it. If we can't make the deal that we want to make or we have to make or that's good for both parties, it's got to be good for both parties. And then we go back to where we were. Back to the numbers that you announced last week. I think so. You wouldn't extend the pause? Yeah.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at that time. 네, 이게 보면은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거기다가 들으셨다시피 중국과의 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린 스탠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발언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많은 긴장감이 있었던 3월 CPI 수치가 아주 잘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전년 대비 2.4%, 근원 수치는 2.8%, 모두 다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고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의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후에 물가가 재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CPI가 잘 나와준 이후에 달러 가치가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 101선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엔화가 달러 대비 2%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금 선물 가격은 오늘 급등을 합니다. 3.6%의 상승세, 온스당 3,188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는 지난 5년 내 최대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히트맵 열어보시죠. 오늘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의 비율이 15대 1 정도입니다. 그만큼 약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고요. 시총 상위 기술주들이 전일의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움직임, 특히나 테슬라와 아마존, 메타, 그리고
그리고 엔비디아까지도 약세장을 주도해가는 움직임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중국 이 H20 칩 수출 통제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 등에서 추가 제한이 취해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내놓으면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6%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애플은 4.2%의 마이너스권입니다. 전날 200달러 선 탈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으나 190달러대 초반으로 다시 떨어졌고요. 그래도 장중에 8% 대비해서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보셨던 트럼프의 연설에서 이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관세 예외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트럼프 일기 당시 때 애플은 관세에서 제외가 됐던 조치가 있었습니다. 금융주들 내렸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감을 받아가고 있고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대의 마이너스권,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에너지주 역시도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엑손모빌과 쉐브론, 오늘 국제 유가가 경기 우려감 속 3%가량 급락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주요 종목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입니다. 세 가운데의 월가 유력 IB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UBS는 이제 19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일 종가 대비 30%의 하락 여력이 되겠고요. 미즈호증권에서는 375달러, 4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여전히 내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중 관세를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앤디 제시 CEO가 관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와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아마존에 등록되어 있는 제3자 판매자 중 대부분은 중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물건들을 수입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관세가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 넘어가는 시점인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구매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앱 러빈입니다. 공매도 리포트가 벌써 4번째 아니면 5번째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공매도 기관인 카피바라 리서치 매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특히 1분기 광고 부문의 수익이 13%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환율 효과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네요. 엠러빈의 주가 4.1% 가까이 하락하면서 263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3가지 확인해 봅니다. 당뇨병 모니터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덱스컴입니다. 새로운 모니터링 장비 G7-15라는 이름인데요. FDA의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시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뛰었다가 후반에는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카프리 홀딩스입니다. 베르사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프라다에 매각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매각 대금이 문제인데 2018년 자기네들이 인수를 했던 대금 대비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억 8천만 달러에 팔아치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시장에서는 이 베르사체를 매각하고 나면은 주력 브랜드인 이 마이클 코어스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매각 대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도 압박을 받아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0.6% 급락하면서 14달러 선 가리키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주들 관세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UBS와 골드만삭스 측에서 GM과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각각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소비 수요 둔화 그리고 실적 타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포드의 주가 3.8% 하락, 제너럴 모터스는 4.4%의 마이너스권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매크로 한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25%가 아니라 145%, 펜타닐에 대해서 부과되는 20%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여전히 강대강 대치 속에서 중국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라는 코멘트가 간밤에 나왔는데요. 일단 중국과 미국이 물밑에서 어떤 협상을 이뤄나가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 평균적으로는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국가의 20%가량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유는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기로 했던 25% 보복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어제 내놓았던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 유예 조치에 따른 화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과는 전기차 최소 가격 설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에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또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보다는 조금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월 CPI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죠. 자, 그리고 미국의 장기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30년물 입찰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죠.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내림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때 100.9까지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유가도 어제 폭등세를 뒤로하고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WTI 원유 선물 3.7% 내리면서 전일장 62달러 선에서 마감했던 부분을 모두 반납하고 60달러 선 겨우 걸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비트코인도 역시 83,000달러 선까지 올라섰던 어제였는데 79,000달러 선으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8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관세로 인한 불황을 피하고 싶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공개된 광범위하고 가파른 추가 부담금 계획이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케빈 헤셋 미국 경제위원회 국장은 목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채권시장 붕괴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철회 결정에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국채 매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어떤 발언들이 미국 행정부에서 나왔는지 좀 뜯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단기적인 비용은 물론 들겠으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이익이 될 만한 협상을 원한다라고 일단 대외적으로는 유화적인 제스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방점이 찍힐 만한 코멘트였는데요. 동맹국으로부터 선박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200 오르고 100 빠진 것에 불과하다. 관세는 90일 이내 점차적으로 확실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관세 이슈가 있으면서 재무장관이 이런 전반적인 계획 안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점차적으로 맞춰나가는 분위기고요.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채권시장 하락이 관세 유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신흥국이라던가 여러 국가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던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를 크게 느끼지 못한 것은 이 관세가 오락가락한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5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 그리고 5조 달러가량의 연방 부채 한도 인상하는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대중 관세율이 145%로 집계됐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죠. 그동안은 125%가 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펜타닐에 대한 관세 20%를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지금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145%라는 관세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중국은 일단은 내수 쪽에 집중한다라는 방침이기는 한데 미국 쪽에 납품이 되는 여러 가지 수입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촘촘한 보복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세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유예 연장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참모진이 관세 유예에 대해서 몰랐다,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본능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좀 예의주시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깜짝 하락하며 약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0.1% 상승을 밑도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2.4% 올랐으며 전망치 2.6%를 하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달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8%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각각 0.3%, 3% 상승했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하회한 겁니다. 네, 헤드라인과 코어 CPI, 안도할 만한 수치를 받아들기는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가 미국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 가지 셈법을 고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보다는 앞으로 향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헤드라인 CPI 전월비로는 5년 만에 최저치다,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컨센서스 플러스 0.1%였고요. 전월비 0.2%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도 컨센서스와 2월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코어 CPI 역시도 전월치와 컨센서스 모두 하회, 역시 YOY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YOY 기준으로 상승이 있었는지도 좀 지켜보시죠. 메디케어 부분에서 전년비 1% 상승분에 좀 기여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고차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차를 구매하는 부분, 다만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3% 하락하면서 그동안 유가의 하락, 1년 동안 이어왔던 유가의 하락분을 반영하는 CPI 데이터를 받아들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고용 데이터도 들여다봐야겠죠. 목요일마다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기준으로 조금은 22만 3천 명으로 전주보다는 조금 늘기는 했는데요. 예상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연준 간밤에 인사들 3명의 총재들이 발언을 내놨는데요. 신중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서 약간의 논조 변화가 있는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보시죠. TSMC가 2024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호조가 실적을 견인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이날 간략한 성명을 통해 1월에서 3월 매출이 약 256억 미국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컨센서스인 8,357억 대만 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치이자 동사가 앞서 제시한 가이던스 범위인 250억에서 258억 달러 내에 해당합니다. 네, TSMC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와 조금 비교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것이 엔비디아이고요. 가장 높게 좀 보여지고 있는 선이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살짝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애플의 주가 추이고요. 가장 아랫단에서 TSMC 검정 색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된 이후로 세 종목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간밤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반도체 투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득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SMC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전월 대비 또 한 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AI 수요가 견인했다라는 것이 주요합니다. 42%가량의 성장세를 만들어낸 TSMC인데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도 역시 주시를 함께 해보셔야 되겠죠. TSMC의 3월 매출이 46.5% 늘어났고 1분기 기준으로는 41.6%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SMC의 이런 실적 발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지는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국내 종목들과 연동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